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4일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성공하기 위해선 시간이 아닌 발전에 신경 써야 한다. 안데르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재발견. 제가 이 명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 무조건 1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발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감사 스마일도 4년 동안 아침 방송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더 좋은 방송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 선별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입주 물량 변동 추이, 부동산 R114에서 작년 대비 올해 이제 변동,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가 달라져 있는가를 갖다 봤더니, 전국은 보니까 36만 2,847가구에서 26만 6,837가구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많이가 차이가 난 건데, 언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서울은 오히려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이 경기도의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4만 6천 세대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25년부터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서울 입주 물량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반영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생각을 갖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감사 스마일도 이 의견에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서울이 올라가는데 경기도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 가격이 올라가서 주춤한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경기도도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저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해결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4월 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탄핵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요동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입주 물량 공급 부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산 요진 와인시티부터 고양 원흥동 일시트, 삼성 원흥역 센터를 푸르지오, 강촌마을, 신혼마을 5단지 우린 필류 아파트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또 실거래를 보였는데, 제가 문득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제 손님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갭 투자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이 고양시를 갖다가 이제 갭을 끼고 지금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 1월, 2월 달을 갖다가 이제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그래도 작년 12월과 올 1월, 2월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데, 조금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분명히 고양시의 시간도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또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고양 특례시 직행 자석버스가 4월 1일부로 7,602번이 신설이 됩니다. 인가대수가 11대고요. 1일 46회. 고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등포 시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는데, 제가 문득 이 노선이 작년에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늦었다라고 하면 늦었고 빨랐다고 하면 빠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4월 1일부터 고양동 종점부터 시작해서 삼성 원흥 향동을 거쳐서 가양역 당산역을 갖다가 이제 거쳐가지고 영등포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고양동으로 오는데, 물론 이 차량을 갖다가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 남부는 이런 광역버스가 정말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철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서북부 특히 고양시는 버스가 아닌 거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광역버스가 앞으로 더 많이 확충될 것을 감사 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이런 광역버스가 하나 또 들어오게 되면
고양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삼송이나 원흥, 향동, 더 나가서 이제 덕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영등포라든지 당산이라든지 가양을 가는데 너무너무 편해진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2025년 서울 부동산 계급도에 보니까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그리고 이제, 은평구가 이제 3,500에서 5,500 사이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3,500, 5,500, 5,000, 7,500 이런, 계급으로 나뉘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만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서울을 갖다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은평구가 3,500에서 5,500 사이에 있는데 GTX-A 연신내역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평구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는데 내년과 앞으로 삼성역 개통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아니라 금평구가 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제가 오후 한 8시 넘어서 좀 늦은 시간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관련했던 쇼츠 영상으로 해가지고 오후 A타입 쇼츠로 영상을 좀 담아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어제부터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전에 아침 방송 마치고 11시에 부동산 사업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물론 당장 이게 영상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충 분양가라든지 그리고 분양 시기를 갖다가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갖다가 하는데 4월 달에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도 5월 달로 늦춰지는 거 아닌가. 참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일단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민간 공급은 정말 부족하고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도 450가구, 500가구가 넘지 않아요. 일반 분양이. 그리고 여기는 84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59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74 정도로 지금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11시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 방송 시간에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본론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도니 전부다님의 레이다이로님께서 썼던 지금 내 집 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정보를 갖다가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제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공감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용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한 번만 읽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꼭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소 2배 이상 향상된 포지션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과 현상을 머리로는 거부하고 가슴에서 밀쳐낸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더욱 뒤로 후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주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좋은 가격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괜찮은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가 쏠리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자가 보유해야지만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을 뿐더러 꾸준히 불어나는 자산이라는 해자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지금 신용화폐 경제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거시경제학이라든지 국제금융론, 화폐금융론 정도의 대학 과목을 배운 사람이라면 잘 아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스마일도 경제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시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최소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노동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이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쥐고 있는 돈 숫자가 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찍어내기만 해도 돈이 된다. 뭐 이거 금본위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또 화폐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의 하락 현상을 갖다 뜻했고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또 본인의 그런 자국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환율을 갖다 낮추지 않고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나는 1억, 2억, 3억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아니면 내가 뭐 내 그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짜로 마구 돈을 찍어냈을 때 그 혜택은 누가 얻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혜택을 입는 것은 정부 그 자체이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돈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종잣돈을 만들어서 부동산과 같은 강력한 인플레 해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그래서 예전에는 뭐 토지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뭐 많은 부동산의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투자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최근에 앞으로 인플레를 해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토지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그런 인플레를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가 늦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집 마련을 늦추면 늦출수록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주말에 제가 어떤 책에서 또 읽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면 내 집 마련 타이밍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피터 린치께서 그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집부터 사라고 보냈습니다. 집을 사놓으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고 내 집 마련의 수요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내재 가치가 풍부한 집이라고 하면 결코 투자 가치로 어떤 투자 대상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집이든 뭐 고양시의 집이든 수도권에 내가 가려고 하는 집들이 작년에 대비 비싸졌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후에 더 비싸질 집을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드릴 주제는 잠삼대천과 과거 토해저 때 거래량 급감됐고 집값 상승세는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지정 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이 82%가 지금 줄었고 매매값 상승폭은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 토호제 때하고 지금 2025년 토호제 확대하고는 많이 분위기도 다르고요. 더 많이 지금 분위기라든지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 토호제 때는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량이 앞으로 계속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도 많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은 과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집값 상승세는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그리고 거기에 토지 확대되어 있는 지역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 외곽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더 일어날 것이고 특히 성동이라든지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뜨거웠습니다. 물론 이 뜨거웠다는 이야기는 바로바로 계약이 뭐 됐다 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서울 주요 관심 지역 서울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수요가 몰린 지역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위기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4월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이고, 중요한 거 하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뭐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간에 부동산의 그런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더 수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트루카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주택에서 2주택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이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로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서울의 상급지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못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급지나 하급지로 지금 눈을 돌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중급지, 하급지도 이제 앞으로 신축 분양가 자체가 싸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신축 분양가를 보면서 5년, 10년 이내 기축의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감스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갖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행동을 갖다가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25평 소형평수의 위험에 대해서 따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트렌드는 바뀌었다. 33평보다 25평 소형평수다. 지금 소형이 상당히 예전보다 매우 강세라는 이야기인데, 아리팍 38억, 헬리오 22평이 19억, S 24억, 역삼 2편한 26억, 옥수도 20억, 마포도 19억, 이렇게 소형평수, 즉 다시 말해서 25평대가 정말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감스님들은 소형평수를 사야 되느냐? 저는 그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상급지로 가는데 상급지에 33평과 84를 갖다 가고 싶은데 84가 안 된다, 내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상급지에 25평을 가지만, 만약에 중상급지에 33평과 상급지 25평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상급지 25평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지만 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올해부터 깨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의견과 좀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제 생각은 상급지 25평이 물론 투자로 메리트는 분명히 좋아 보이지만 실거주의 그런 메리트는 상급지에서 25평을 살게 되면 3인 가족,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중학교 가지 않고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래도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급지에 25평을 갔다가 중상급지 30평대는 아니면 상급지 34평으로 이제 33평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양을 갖다 보이는데, 감사 스마일에게도 저에게도 와서 이제 상담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25평 상급지를 택할 거냐 아니면 중상급지에 33평을 택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과거에는 중상급지를 갖다 이야기를 드렸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상황, 만약에 상급지에 들어갔다가 그 금액을 갖다가 양도하면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다른 데다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지 25평을 갖다가 해도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또또런 한 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트렌드 소형평수가 특히 25평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25평, 상급지 25평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는 트렌드를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나는 상급지 25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25평을 갖다가 차라리 중하급지에서 했다가 상급지로 또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의 2030 세대들은 투자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상당히 빠르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시면 상급지 25평을 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25평으로 갈 수 있는 돈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는 25평 상급지도 안 되고 30평대 중하급지도 안 된다고 하면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만이 지금 현 시대에서 살고 있는 가장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